네, 라이선싱콘 2020 지금 IP 활용과 표현의 노하우란 주제로 워크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제 정세에 따른 캐릭터 IP 판매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윤영철 토리아트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토리아트 대표 윤영철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캐릭터를 처음에 어떻게 소재를 발견하고 기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품화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중과 기업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여러분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서양학과를 전공하고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죠. 수많은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서양학과를 졸업해서인지 몰라도 다양한 표현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 좀 인지도가 있는 토리앙을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 캐릭터 특성에 맞는 상품화 디자인, 캐릭터 런칭, 국제 라이선싱 페어 참여, 캐릭터 개양 및 상품화의 다각화 순서로 이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그릴 것인가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 주변에서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을 가지고 소재를 찾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그 당시에 토리앙을 그릴 당시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딸, 사랑스러운 딸이 제게는 전부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딸을 소대로 토리앙을 만들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때 딸이 소극적인 딸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빠의 마음으로 사실은 토리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재가 결정 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였습니다. 사실은 감성적인 토리앙을 표현하기에는 수채화적인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수채화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컴퓨터,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아이패드 같이 쉽게 이렇게 그림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스케치북의 스케치만큼은 꼭 연필과 뭐 볼펜, 수채화 등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컴퓨터는 컨트롤 Z라는 아주 취소라는 버튼이 이렇게 쉽게 있죠. 근데 스케치북에 하면 사실은 연필로 그리거나 볼펜으로 그릴 때 취소하기가,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렇게 스케치북을 고집할까요? 사실은 제가 서양학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서양학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서양학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수정을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을 계산하죠. 형태, 색감, 구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는 속도는 굉장히 좀 느려요. 근데 그리다 보면 굉장히 빨라지는 속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였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시간이 즉 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또 계획하고 했을 때 자기만의 색감,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리앙은 그렇게 수채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아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재와 결정났고 표현 기법이 결정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다음에는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사실은 캐릭터를 그린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려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토리앙을 예를 들죠. 토리앙은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머리 곱슬머리 여자아이를 모든 사람에게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여자아이를 그린다면 모두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비슷하게 말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토리앙만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토리앙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머리카락이 변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기의 생각대로 변하고요. 자,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현실화 시켜서 동화책에 펼쳐졌습니다. 동화책은 현재 북극곰에서 출판했고요.
동화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토리양을 계속 놀려요. 머리카락이 이상하다. 너무 평범하니까요. 토리양은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이 빨간 머리, 곱슬머리 머리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하고 남자친구도 없고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날 낳아줬어? 라고 자학을 하죠. 그리고 토리양은 잠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고 난 아침에 토리양의 머리가 집채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형태가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친구들은 토리양을 또 놀립니다. 너 때문에 칠판이 안 보여. 야, 너 머리 너무 우습게 생겼어. 라고 계속 놀려요, 토리양을. 그리고 토리양은 그걸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토리양이 있을 때 못 느꼈던 그 빈자리를 너무나 크게 느끼는 거죠. 존재의식을요. 그래서 토리양의 친구들은 토리양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너츠 머리, 그다음에 꽃머리,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머리, 뭐 에펠탑, 뭐 신발 모양 여러 가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서 토리양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꿉니다. 토리양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토리양의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 돼버린 상황이었고요. 토리양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토리양의 동화책은 펼쳐졌습니다. 그 동화책은 뭐 참 영광스럽게 7개국에 수출이 됐고요. 뭐 중국, 터키, 인도, 뭐 대만, 홍콩, 이탈리아까지 현재 수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다 되어 있고 뭔가가 이제 되어 있고 컨텐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자, 이제 상품화를 해야 되겠죠. 상품화를 한다는 거 국내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애니메이션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데 한국에서 상품을 해줄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만의 전략은 사실은 제가 직접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OPP를 이용해서 PP물을 만들기도 하고,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손거울이 있어요. 손거울은 직접 제가 인터넷에서 손거울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17만 원 정도면 아마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서 제가 직접 거울을 만들고, 상품에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 거울의 크기를 맞는 포장지를 얻기 위해서 방산시장을 돌아다녀서 이 케이스를 구하기도 하고 스티커집에 가서 이렇게 디자인을 입혀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저는 상품의 샘플화를 합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이든요. 토리양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틱에 어울려요. 그래서 여성용 그 마스크팩을 저희는 직접 디자인해서, 이것도 실제 제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샘플링 한 거고요. 색깔, 형태, 뭐 종류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직접 프린터를 하고 가위로 자르고 불로 붙여서 이렇게 샘플화를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 마스크팩이 상품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구 쪽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문구가 많이 힘든데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타겟층도 다양하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선 제본, 그러니까 스프링 제본도 있고 무선, 떡 제본 여러 가지의 문구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 종류의 다양한 부분에 저희는 다 디자인을 입히죠. 샘플을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 문방구에 가든가 마트에 가면 노트를 팔아요. 노트를 팔면 그 노트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표지가리만 하면 돼요. 물론 제품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계약이 된다면 안에 있는 내지는 물론 디자인을 싹 바꿔야 되겠죠. 저희는 전시회 나갈 때 이렇게 노트가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링을 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컵 디자인인데요. 컵은 토리양에 알맞게 토리양의 특색을 더 살려서 빨간색의 주조로 개성 있게 한번 표현해 봤고요. 토리양의 곱슬머리의 형태를 이용해서 물병 같은 경우를 스티커 처리를 이렇게 해서 샘플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에코백, 파우치백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이건 실제로 뭐 제품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디자이너와 함께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한번 해봐서 시장에 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코스메틱이 사실 여성용이기도 하지만 그 토리양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은 디자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미샤에서 한 해에 토리양을 모델로 달력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베이비 페어에 저희가 전시회를 나가기 전에 과연 베트남 사람들에게 뭐 소비가 잘 될 만한 상품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토바이 헬멧에 토리양을 한번 입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토리양을 또 입혀본 적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실은 그 베이비 페어에 많은 바이어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 그 헬멧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17만 원 주고 산 그 찍는 손거울 그걸 보고 화장품 회사에서 이거 사은품으로 계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장품 회사와 계약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상품이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 상품을 들고 대중과 바이어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루트를 저는 전시회를 잡았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는 여러 가지 홍콩, 상하이, 일본 등등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첫 번째 다닌 이 홍콩 라이선싱 페어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부스를 추리고 처음 딱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00군데가 넘는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100군데 150군데 정도가 사실은 바이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통역사가 한 명이었는데 옆에 계신 통역사님까지 막 좀 부탁을 해가지고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처음 제가 전시회를 나갔는데 이거 떼보자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100군데 이상의 바이어가 저희 토리양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한 40군데 정도의 바이어들이 적극적으로 메일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어하고 영어로 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언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30군데 다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옆에 귀동냥하면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구글링해서 번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드백이 굉장히 늦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피드백이 늦어지고 그 40군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20군데가 되고 10군데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다행인 건 한 군데가 계약했습니다. 이벤트 하는 회사가 홍콩에서. 참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건 정말 우리 회사엔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다니는 전시회마다 통역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예. 나하고 맞는 사람, 통역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통역분들을 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론 이제 굉장히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에서 많이 오가는 부분이 약간 좀 어긋나긴 했지만 아무튼 결국은 찾아냈어요. 예, 지금 그 통역부는 저희 회사에 직원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4년 동안을 정말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캐릭터가 발전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도 없고 인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를 차릴 때 굉장히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입니다. 캐릭터에 갖고 있는 색깔, 느낌, 그 다음에 뭐 장식대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조명의 강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손수 제작했던
그 샘플들도 DP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샘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제 손을 거쳐서 제가 돈 정말 적게 드리고 여기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만 원 안쪽에서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샘플 저렴하게 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이 샘플을 보고 그 문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인형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로 상품화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건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때 모습이고요. 이건 상해에 있는 페어 때 뭐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발표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1등상을 저기 보니까 뭐 대상도 아니고 1등상이라고 중국말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자, 이거는 카툰 커렉션 때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 유능하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뭐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한가득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제가 카툰 어워드 상을 받을 지라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호명하길래 저는 외국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나 많아서 유럽 사람들도 사실은 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오 마이 갓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크게 외국 사람도 보라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그 유럽 연합에서 온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말을 건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굉장히 잘하냐고. 근데 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님이. 근데 딱 그 많은 말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고요. Congratulation.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땡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찍힌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게 항상 활달하게 저 보시면 저 금발머리의 그 서양인들 앞에서도 전 되게 당당합니다. 언어를 몰라도 저는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영업을 취합니다. 자, 이제 전시회도 나갔고 이제 상품도 어느 정도 됐으면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계약이 이게 참 의미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중국의 토리앙 인형이 첫 발을 내딘 그 계약식입니다. 이 쿵푸 대표에서 쿵호라는 회사와 저희 토리앙이 전 중국에 이제 상품화가 됐던 그 계약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북경의 애니애니라는 회사와 계약식을 하러 북경에 넘어갔던 사진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약간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계약식이라고 해서 저는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 보니 100개의 회사를 모셔다 놓고 그렇게 계약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표 준비 전혀 안 했는데 토리앙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도 하고 정말 준비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토론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토론을. 그래서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다 중국 사람인데 저만 이렇게 두 명이 통역사가 항상 붙어서 저게 이제 저입니다. 네네, 두 명이 있는. 네, 이렇게 지금 북경을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심천 엑셀러레이터에 제가 입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기업들을 소개를 받고 제가 실질적으로 뭐 심천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창저우의 인형회사, 그다음에 항주에 있는 교육회사와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천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그다음에 심천 센터장님, 남궁현준 센터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다음은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중국의 식사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셔서 뭐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식사 문화는 참 독특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초대를 받아서 가면 절대 먼저 앉지 마십시오. 중국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대접을 하려는 사람이 자리를 정해줍니다. 괜히 먼저 앉으면 본인이 계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중국 바이어분이 이쪽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밌었던 일은 이후에 그 교육 쪽,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술을 조금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독한 술, 뭐 중국집에서 말하면 빼갈, 중국에서 말하면 이제 빠이주라고 백주가 있어요. 그 백주를 좋아하는데 도수가 높아서. 근데 그 자리에 그 교육 계열과 문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빨주가 없더라고요. 홍조라고 그냥 그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는 약하고 그래서 그 한 병을 거의 원샷 하다시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중국에 계신 총장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한 병 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라고 했는데 통역이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님, 그거 한 병에 200만 원짜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에 더 맛있게 한 병을 더 먹었던 기억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다양해요. 이게 음식이 사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비싼 음식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업에 도전하시면서 중국 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산해진미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먹어볼 수 있으니 함께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의 에이전트 계약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건 사실은 일본의 캐릭터가 한국 캐릭터가 진입한다는 건 아직 좀 힘든 일이지만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샘플이 되어지고 바이어를 만나고 전시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근당에서 토리향으로 딸기 맛 비타민 음료로 현재 나왔고요. 그 이후에 비타민 음료 딸기 맛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 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포도 맛.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요거 잘 되면 사과 맛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포도 맛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과 맛이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 플레이짐에서 그 사실은 토리양의 컨셉, 머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머리 가발, 뭐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항주의 패션쇼입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장면이긴 한데요. 이것이 항주의 토리향을 테마로 아주 성대하게 크게 사실은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많은 옷입니다. 100벌이 넘는 옷이었는데 담을 수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어서 몇 개 못 담아왔는데요. 굉장히 이쁜 옷들이 많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야, 이거 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되어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넷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예쁜 모델이 와서.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그 행담도에,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에 자꾸 중국으로 가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행담도 휴게소에 제가 이 토리향으로 이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가시면 아마 이 포토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담도 휴게소에. 한번 꼭 들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숍도 실제로 오픈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현재는 토리향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중국하고 교류가 좀 뜸하긴 하지만 12월 달에 상해에 있는 백화점에서 굉장히 큰 조형물과 함께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토리향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약간 그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맞게끔 저희는 이제 상해 백화점 측하고 지금 계속 연동해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제 지금 마스크 사업 되게 힘들다는데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일단 그 마스크에 저희 토리향을 입혀서 이렇게 마스크도 이제 지금 생산이 돼서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와 앤디베베라는 화장품 회사와 지금 현재 선크림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발표한 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저희는 토리향을 기틀로 어떻게 소재를 찾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담고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IP는 이제 빛의 요정 루시퐁이라는 IP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노천에서 술을 먹다가
이렇게 형광등 막 네온 사인 밑에서 되게 예쁜 빛 밑에서 지쳐 있는 현대인 술을 드시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예쁜데 사실은 눈으로 보는 시각화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지쳐 있을까? 저는 본 적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반딧불 몇 마리를 봤을 때 느꼈던 따뜻한 감성.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빛을 선물하자라는 데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빛의 요정 루시퐁이라는 아이들이 탄생된 겁니다. 자, 이건 빛을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DP를 할 때, 전시를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반짝이는 이런 LED를 항상 묶음으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제가 뭐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DP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냐? 일단 그 루시퐁이라는 테마 자체가 빛이거든요. 사실은 롯데월드, 에버랜드에 야간 퍼레이드 가보세요. 사실 러시아 무기들이 나와서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쁘다는 거. 스토리텔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루시폰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라는 스토리텔링 갖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요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상해를 가든 항주 가든 어딜 가든 전 도시가 LED 도시입니다. 반짝반짝거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특별한 어떤 테마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루시퐁을 들고 갈 때는 뭐 이걸로 호텔을 하고 싶다, 이걸로 놀이동산을 하고 싶다, 테마파크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발표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뭐 굉장히 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또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상품화가 진행 중인 건데, 이거는 북경에 있는 장난감 회사에서 빛이 나는 피규어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샘플링이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한 달 안에 상품이 이제 쫙 뿌려질 겁니다. 잘 팔려야 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샘플링입니다.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천에 있는 테마파크, 실내 테마파크에서 예를 들면 이제 VR, AR 요즘엔 되게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해요. 가상의 풍등, 내 소원을 써서 뭐 그것도 사실은 솔직히 뭐 제 자랑 아니지만 제 사실은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해서 띄우면 이게 평생 동안 떠 있는 거죠. 그게 그 풍등이 언제든지 다시 와서 그걸 볼 수 있고, 헤어지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네, 이런 것을 기획한다든가, 뭐 떠다니는 반딧불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잡아서 핸드폰을 누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해서 심천에 있는 데서 테마파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코로나가 제일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의 테마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LED 상품으로 이렇게 조명이든 뭐 이런 것들로 꾸며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충주에 있는 라이트월드에서 제 홈페이지, 그다음에 카탈로그,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루시퐁이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아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숍, 저는 디자인 회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했고, 물론 그림도 그렸고요. 전 서양학과인데 참 디자인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커피숍이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죠. 고급스럽게 하고 뭐 저렴하게 하고. 근데 이 반딧불이다 보니까 사실은 화려하고, 좀 제가 사실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랑루즈에 나오는 그 무대의 배경, 이런 것들을 커피숍에 한번 내서 밤에 어두운데 쫙 멀리서 보이는 그 약간 반짝반짝이는 커피숍,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사실은 그 텀블러에도 빛이 나는 텀블러를 들고 나갈 때 이렇게 쫙 번지는 커피숍 주변에서 그 색들이 사람들이 들고 나갈 때 그 자체가 사실 PPL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포스터도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자, 토리양이 처음에 기틀을 동화책으로 잡았듯이 루시퐁도 동화책을 기획을 많이 했었죠. 지금 했었고, 지금 현재 반 정도를 그렸는데,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다른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홀딩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지금 저하고 함께 이제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사실은 중국하고보다는 이제 한국에 저는 눈을 돌려서 한국에 있는 업체와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함께 뭔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잭스트리라는 회사와 루시퐁을 가지고 3D 애니메이션을 지금 현재 모델링하고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나는 상품들, 사실은 신발끈, 신발, 뭐 매직봉, 가방, 실제로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지만 중국 시장에 가보든 어디 가든 이런 것들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컨텐츠 그냥 빛만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입혀져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빛이 나는 상품들을 이렇게 꾸며진다면 빛의 샵을 꾸미자, 뭐 이런 어떤 큰 포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토리앙이 시작될 때 사실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루시퐁을 개발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매일매일 늦게 오는 아이들을 볼 때 학원 차량도 많이 위험이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빛의 요정 루시퐁이 달려있는 그 빛나는 LED 액세서리 해서 백팩에다가 뒤에다가 달아서 뭐 어디는 차에서 어두운 곳에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컨텐츠는 이제 로빈슨입니다.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태평양을 떠다니는 섬에 고장난 고장난 아기 로봇이 쓰레기 섬에 안착하면서 그 섬에서 원주민과 펠리칸이 벌이는 좌충우돌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지금 세계관으로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건 현재고요. 과거에 처음에 모토는 사실 로빈슨은 저를 모델로 사실은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쓰레기 섬에 있는 것은 저로 생각했었고요. 제 책상에 지금 가면 사실은 제 쓰레기 더미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제가 마시던 커피, 제가 그리다 만 것들, 원고, 읽다 만 책, 뭐 등등 몰래 이렇게 피우다만 담배, 꽁초 뭐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옆에서는 전화가 와요. 친구들이 와서 술 먹자.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서인지 몰라도 집에 많이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냐 맨날 타박하고, 그래서 알았어 해서 재우고 다 오면 정말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사실 그래서 요런 어떤 비주얼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런 비주얼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관을 조금 더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두 가지를 견주어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하고 이제 상충져서 이런 세계관을 꾸며준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리사이클,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뭐 바이러스가 돌출됐듯이 환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리사이클 사업 쪽에 걸맞겠다라고 해서 로빈슨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디지털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 쪽으로만 있는데 사실 아날로그식 그 로봇을 좀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캔을 넣으면 그것이 포인트로 적립된다는, 이게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저희는 이미지만 살짝 입힌 겁니다. 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 회사에게 허락 받지 않고 제가 잠깐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고요. 이미지만 입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트웍입니다. 네네. 자, 요게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이후에, 아까도 이제 루시퐁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협업해서 가는 거잖아요. 코로나 기점 이후에 저는 또 다른 좋은 파트너를 또 만났습니다. 예전에 판고토이의 문제대 대표라고, 그 대표님이 예전에 스탑모션, 그래서 삼성전자 광고도 찍고 되게 많은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이 로빈슨 쓰레기 아기 로봇 로빈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탑모션으로 기법으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고요. 1분 30초짜리가 11월 말이면 이제 완성돼서 여러분들께 보여질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작업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은 아직
완성이 100%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기점으로 뭐 로빈슨, 토리앙, 루시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제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화를 이렇게 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잠을 많이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이러스 헌터라고 지금 딱 그 시대에 맞게끔 뭐 만든 그 컨텐츠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이게 급조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예전에 신종 플루라고 신종 인플루엔자 때 그게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에서 그렇지.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기침 한 번에 다들 이렇게 거리를 뛰고 이게 다른 데 돌리고 할 때 그때 제가 생각했었죠. 아,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해서 세균을 생각하고 그 미니민이라는 아이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서 계속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먼지가 묻혀서 또 계속 지나오다가 요 코로나 시점에서 걔네들 다시 꺼내보고 걔네들 한번 완성시켜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바이러스 헌터입니다. 네, 여러분 잘 유심하게 보시고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11월 30일 날 인쇄가 다 돼서 책으로 나오는데 서점에 깔립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요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 24가지의 바이러스들이 등장해요. 간염, 뭐 코로나, 뭐 신종플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간염의 특징, 그러니까 각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지, 각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치료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캐릭터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갔고요. 만화의 형태로, 그래서 동화의 형태로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이러스 방역 일지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제가 인쇄소에 가서 그 인쇄가 나오는 걸 직접 보고 칼라의 검수를 보고 왔던 부분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핫하신 이재갑 교수님이라고 질병관리청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재갑 교수님이라고, 이재갑 교수님이 감수를 지금 보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스 뭐 이런 천연두 이런 형태로 재미있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피규어 업체에서 이미 뭐 사실은 되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다 보여주진 않지만 보여주면 뭐 요걸로 갖고 피규어를 했으면 좋겠다 뭐 라든가 요걸 가지고 뭐 손세정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뭐 마스크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상품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경덕 교수님을 뵙고 독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독도가 사실은 그 독도의 캐릭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만든 캐릭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품이 물론 이제 잘 되고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선에서는 아직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사실은 그 정치적인 색깔을 모두 빼고 아름다운 섬에서 희귀 조류들을 먹여 살리는 꼬마 아기 강치의 하루의 일상을 한번 담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또 그려봤습니다. 캐릭터를. 또 광고 같은데요, 이거. 자, 이게 마침 또 이게 딱 된 게 텀블벅에서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또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그 제가 목표 금액을 1,200만 원으로 해서 사실 지금은 한 960, 뭐 950, 그래서 한 70% 정도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독도의 상징적인 강치가 생각난다면 한번 텀블벅에서 아기 강치 또박이를 검색해서 후원해 주시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감사하겠습니다. 예, PPR 온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예, 있으니까 한 겁니다. 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무리가 된 마지막은 중국 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렵거나 또한 쉽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즐깁니다. 그리고 제 부딪혀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두 가지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가지의 영상은 첫 번째는 이후에 있는 상인들이 북경의 CCTV의 유명한 감독님이 이후에 지방에 오셔가지고 접대하는 문화에 제가 또 초대받았어요. 근데 북경의 CCTV의 유명한 감독님이 이러더라고요. 유명한 감독님이 모시고 온 또 유명한 가수분이 선창으로 그 상인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합니다. 그 상인들의 대표가 북경에 있는 그 감독님이 자 그러면 상인들에서도 답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인들 대표가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목 당하면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됐어요 하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일단은 지목 당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물론 핸드폰 찍어서 되게 화질은 안 좋습니다. 예, 굉장히 되게 고상한 분위기를 제가 약간 개판 약간 이상한 분위기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준비. 네. 자 이게 북경에 유명하셨던 가수님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다음 영상이 제가 이 분위기를 깨는 영상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북경에 있는 가수가 처음에 저보고 되게 거리를 두더니 이 노래 이후에 되게 친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중국 사업은 즐겁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또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 통해서 질문들 들어온 것들도 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준비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또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토리 양이 사실 해외에서의 인기가 더 먼저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더 이제 확장하시는 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처음부터 해외를 생각하셨던 어떤 이유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캐릭터가 이렇게 자리 잡겠다라는 자신감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무모하게 문구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캐릭터를 아예 문구에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영웅품 문고 뭐 이렇게 교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바보사랑 10x10 이렇게 쇼핑몰에도 입점을 시켰거든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지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품화가 진행되는 거지 그것이 소비되고 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바로 저는 길을 들어서 홍콩이나 대만 그다음에 태국 뭐 이런 쪽으로 좀 기선을 들고 그쪽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저는
전시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전체 주제가 IP 변화를 향한 도전인데 사실 2014년이면 되게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이었던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시려는 도전들이 그래서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에서 특히 토리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사실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을 중국 사람이 좋아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토리향이 좋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건 반대합니다. 사실은 유럽에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토리향이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쇼 마켓을 나갈 때 굉장히 되게 신경을 씁니다. 이미지에도 신경 쓰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DP에도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계속 호흡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그러니까 그림의 약간 회화적인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또 스토리텔링이 감성적인 코드가 그들이 또 받아들여질 때 되게 좋은 코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좀 연결해서 이건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IP 지재권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게 보호가 잘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셨을 때 그 부분은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중국의 저작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필히. 북경에 있는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그림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상표권 출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잘 알아보시면 국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의 단체에서도 더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이렇게 캐릭터를 모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개선됐고 그들이 이게 씀으로써 그래서 저작권이 많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 저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합니다. 토리앙, 루시퐁, 로빈슨 이런 것들은 중국에 나오자마자 무조건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항상 상표 출원과 그다음에 디자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디자인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캐릭터들이 근데 그 나라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생각하신 세계관 특징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나라로 해외로 나갈 때 좀 전략들을 다르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략들을 다르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제 어떻게 보면 개성을 이제 깨는 부분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품목에 따르는 거죠. 저희 캐릭터를 거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출판을 하나 애니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토리앙의 이제 중국 의상을 입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것들까지는 제가 이제 허용을 하는데 뭐 중국 사람이 빨간색 머리를 파란색으로 해줘 그러면 절대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덴티티를 없애주는 거라 오히려 저는 그들을 설득시키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의 그 어떤 그 문화의 상품들에 저는 한번 맞추려고 하지 저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깨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IP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는 지키시면서 상품으로 뭔가 네네네, 이야기를 그렇죠. 만드신다는 네. 느낌이 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은 안 하시나, 그러니까 게임 만드실 생각은 없냐,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얘기도 지금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으로 지금 세계관을 확장하신 전략이 조금 더 중심이셨다면 컨텐츠 확장도 좀 고려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질문은 사실은 저도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서 게임을 한다면 뭐 그것도 서로가 협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장르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돼서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면 저도 물론 하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토리앙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코로나 형태로 인해서 잠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좋은 파트너가 이 게임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좋은 파트너가 나온다면 충분히 저는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좋은 파트너가 되실 분들 있으시면 꼭 연락을 꼭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그 바이러스 헌터에 대해서 저도 준비했고 유튜브 방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은 나오시고 혹시 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우연찮게 또 이렇게 핫하게 왔는데 예, 이거를 되게 영광스럽게 감수 보신 분이 이재갑 교수님이 이제 질병관리청의 홍보과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홍보를 또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천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부천시의 부천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지금 현재는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그 컨테이너에 바이러스 특공대 바이러스 헌터를 다 입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 헌터에 맞게끔 맞는 상품들을 구성하려고 그 상품들은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그 장면, 이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던지를 받는 이런 그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 뭐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런 형태를 그렇죠. 한다든가. 예, 예. 그리고 뭐 보드 게임 형태도 사실은 재미있게 내가 소를 씻어야 되고 뭐를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보드 게임 형태로도 재밌게 만들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청 쪽 관계자분들도 좀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천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병원 쪽 그 관계자들도 분들하고도 좀 요즘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정말 오늘 워크샵은 이게 대면에서 저만 듣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울 만큼 사실은 굉장히 웃음소리가 막 터질 만한 워크샵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 네. 온라인으로도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캐릭터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또 어쨌거나 그 관행들을 깨면서 이렇게 확장해 오셨던 노하우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보고 계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어떤 성공적인 캐릭터 혹은 성공적인 IP 비즈니스를 위한 뭐 마지막 조언 하나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양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미술학원을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무단히 열심히. 그래서 저는 정말 달팽이를 비유하고 싶습니다. 달팽이처럼 무단히 열심히 한 길만 왔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메뚜기처럼 왔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한 길만 가다 보면 아주 천천히 많은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높이 이렇게 높이는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고요. 예, 근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고 계시는 이제 뭐 그림을 계속하고 캐릭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지그시 계속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자기가 하려는 일이 저는 제가 지금 만족스럽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족을 계속 해 나가면서 사실은 즐겁게 그림을 그려야 보는 상대방이 또 즐겁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즐겁게 항상 해 나간다면 언젠간 즐겁고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영철 대표님 모시고 워크샵 또 두 번째 시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